제 남편은 네. 친절하고 자상한 남편입니다. 문제는 밖에서도 그런다는 겁니다. 한 번은 여직원들에게 야, 오늘 예쁘다. 옷 잘 어울리는데? 카톡 보내는 걸 목격한 적도 있는데요. 이거 위험한데? 심지어 여직원이 자취방을 구할 땐 본인이 나서서 같이 집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건 아니지. 유부남이 이래도 되는 걸까요? 안 돼. 남편의 선 넘은 친절, 선 좀 그어주세요. 어디 계신지 한번 빨리 쓱 알아보도록 만나봐야겠다. 하겠습니다. 네, 저 계십니다. 저쪽에 안녕하세요. 계시고 반갑습니다. 아니 자취방 사건 이건 꼭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연애하기 전이에요. 연애하기 전에 같은 직장에 있었는데 그 여직원이 보증금을 떼일 위기가 있다고 네. 있었대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그 주인집에도 전화를 하고 부동산에도 전화를 해서 보증금을 받아주고 이제 집을 구할 때 이제 불안하다고 같이 이렇게 다녀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를 들었구나. 그래서 그런 면을 보고 이 사람 되게 괜찮구나. 네네. 누군가를 선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네네. 근데 연애 중일 때도 뭐 오늘 이제 옷을 조금 이쁘게 입고 왔어요. 이제 네. 막 꾸미고 여자들은 그런 날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날에 옷 되게 잘 어울린다 이런 카톡 이렇게 보낸다거나. 네. 그래서 연애할 때니까 하지 말아라. 여자들이 오해할 수 있다. 이렇게. 그룹 채팅 같은 거. 연애할 때니까 하지 말아라. 하는 연애가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다 들어주긴 해요. 뭐 애들이 말해도 안대가 없이 다 들어주는 편이긴 해요. 조금 미뤄두긴 하는데. 그러니까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하는 약간 그런 것들. 보험 설계사 분들이 이제 나와 계시잖아요. 보험 네, 이제 네. 계약하시려고 네. 뭐 그분의 힘든 상황을 뭐 이렇게 얘기를 듣고 네. 그 보험을 들어준다든지. 당했네. 네, 같이 일하는 형님이 뭐 중고차를 산다. 그러면 네. 이제 몇 날 며칠 사이트를 알아보고 자기가? 네. 야. 이렇게 중고차 시장을 찾아다니고 딜러분을 연결해서 그 자동차가 잘 가는지 확인까지. 와, 친구로 두면 기가 막힌 분위기는 한데. 지랄이 좀 많이 아니, 그 남편분은 대체 왜 남들에게 친절하신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어릴 때 제가 자라온 환경이 네네. 이제 어머니도 자기 개발을 하다 보니까 네네. 자연적으로 저는 좀 혼자만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 20살에 군대를 갔다 오고 줄곧 혼자 살면서 생활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저도 이제 혼자 좀 살아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저 또한 그 힘든 시간을 가져봤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알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 도와주지는 않거든요. 제가 사소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선을 넘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 보험도 있는데 들어줘요. 있는데 컴퓨터도 또 못하는데 도와줘요. 어. 아니 이렇게 다 퍼주다 보니까 네. 결혼을 해서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네. 안 들어요. 그러니까 두세 번 강하게 얘기하게 된다니까요. 운전도 규정 속도가 60이거든요. 네. 그러면 딱 60으로만 해요? 제 성격은 한 65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네. 55로 가요. 55로. 답답해요. 뒤에서 차가 쪼고 있고 라이트 막 켜지는데. 네. 그 남편분이 그런 일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왠지 이제 누구에게나 이렇게 친절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좀 오해를 받았던 일도 있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있을 것 같아요. 남편분 어떠세요? 이제 일례로 뭐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는데 근데 제가 얘기는 했죠. 저는 그런 목적으로 아니다. 친절을 베푼 게 아니다. 단순히 난 이 도움을 주고 싶었을 뿐이다. 이 사람이 가진 에너지가 10이면 네.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2만 쓰게 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근데 이 사람이 외부에서 팔을 쓰고 오면 되게 속상해요. 나머지를 다 제가 책임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집에 잠깐 들어오거든요. 하루, 이틀, 일주일 중에 그런 모든 시간을 제가 다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가정이라고 일도 하고. 이 사람은 평일에 그 형님들을 다 도와주고 집에 와서 힘들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남녀 관계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가정 문제까지 이렇게 들어오니까 제가 너무 지치고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저는 남편분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는 가장 큰 그게 뭐가 됐냐면 내가 너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시고 엄마는 사실 무학이시니까 엄마는 또 마음은 좋으신 분이지만 세상에 뭔가를 전혀 모르시니까 그리고 형 누나가 5명이나 있는데 다 일찍 어딜 가버렸어. 그래서 나는 6의 막내지만 항상 혼자 있는 느낌. 나는 궁금한 것도 많고 세상에 호기심도 많은데 누가 이걸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근데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돈도 없고 이제 그러면서 한 30대 초반까지 엄청 헤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또다시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돈과 상관없이. 그리고 그게 잘 보여요. 그 사람 눈에는 도움 필요한 사람이 잘 보여. 그래서 남편 눈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잘 보일 거라고. 그리고 또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이 붙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보기엔 어떻게 세상 어려운 사람은 다 자기한테 붙냐? 맞아, 맞아. 그럴 수 자기가 있어. 그걸 일부러 찾는 거 아니야? 나 이해가 안 돼. 난 그런 사람 본 적도 없어. 근데 왜 이렇게 자기 주변에는 도와달라, 어? 왜냐면 진심으로 해주니까. 맞아요. 그러면 세상에 그 힘든 에너지들도 진심인 그 사람을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남자분이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하는 이 기준과 배우자로서 아내가 보기에 그거는 좀 선을 너무 넘었는데 이 기준이 달라진 것 같아요. 왜? 우리의 과거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해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내분이 남편한테 메시지 한번 할래요? 스스로 자기 자신만 챙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챙길 수 있거든요. 저는 제 아이들도 제가 챙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한테 신경 쓸 여력 대신에 너 자신을 챙겨라. 운동도 좀 하고 보고 싶었던 책도 좀 보고 너만의 시간을, 너만의 내면을 채웠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 마음이 너무 곱다. 대단하시다. 너무 대단해. 고와요. 그리고 정말 이런 아내, 이런 동생이 있다면 참 너무 박수 쳐주고 싶고 왜냐면 마음이 너무 곱잖아요. 직업 군인으로 일하다가 올해 3월에 제대를 했습니다. 군인으로 일할 때 가정에 소홀했던 걸 만회하고자 이제는 제가 설거지부터 뭐 빨래, 청소, 2딸의 밥까지 챙기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내가 이걸 당연시하는 건 물론 태도가 점점 도를 지나친다는 겁니다. 한없이 떨어진 제 가장으로서의 권위. 이제 좀 찾고 싶습니다. 아내분의 위치와 남편의 위치가 전세 역전된 상황인데 어떤 일인지 궁금합니다. 어디 앉아 계십니까? 저쪽에 앉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연에 적힌 대로 보면은 빨래, 청소, 2딸의 밥까지 그리고 설거지. 와, 이 다 하고 계시네. 정도면은 뭐 이제 거의 다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그 평일 일과를 말씀드려야 되는지 휴일 일과를 말씀드려야 되는지. 그럼 나눠서 평일과 휴일을 다 들어보겠습니다. 평일은 어떻습니까? 3월 달에 제대를 하고 한 일주일 잠깐 쉬었다가 바로 취직을 해서 아이고야. 또 일을 바로 하고 있거든요. 네. 아침에 출근을 제가 일찍 합니다. 네네. 5시 20분이 되면 조용히 아내가 깰까 봐 이제 조용히 옷을 들고 거실에 나와서 출근 준비를 해서 그게 5시 20분이에요. 이제 회사에 퇴근하고 네. 저녁 7시 정도에 집에 옵니다. 그러면 네네. 회원권 이런 거 끊어줘서 바로 운동을 보내고요. 네. 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뭐 설거지하고 뭐 애들 빨래 돌리고 건조기까지 넣어놓고 뭐 그리고 나면 이제 아내가 돌아오고 평일 일과. 그렇게 해서 평일 일과는 통상 진행을 하고 네, 주말 일과는 어떻게 되시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벤트가 이제 매주 토요일 아침에 아내 차를 조용히 끌고 가서 세차를 해줘요. 와. 일주는 한 2주에 한 번씩 정도는 꼭 하고 있고요. 그게 어디예요? 딜리버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신다고 아내분한테. 뭐 먹고 싶다 뭐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이제 회식이 있으면 저는 항상 와이프를 데리러 가요. 회사 근처에. 오. 처음에는 되게 미안해하더니 이제는 뭐 그 장소만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그럼 시간 되면 찾아오라고? 지도로 네이버 지도 아 네이버 지도? 정확하게. 근데 이제 몇 시에 끝나는 시간도 통보를 안 해줘요. 대중 없이 끝나더라고요. 뭐 빨리 끝나면 8시, 늦게 끝나면은 뭐 한 11시 뭐 이렇게 끝나는데 답이 없길래 언제 끝나냐. 근데 전화를 했더니 거기다 대놓고 이제 짜증을 내면서 그냥 딱 끊어버리는 거 뭐 그런 이벤트도 있었고. 사실 집에서 이제 제가 살림을 조금 더 아내보다 평일날 많이 해주려고 도움을 주다 보니까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한테. 토요일 아침에는 뭐 아내 차 세차하고 와서 바로 대청소 제가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 불러서 자기 방에 있는 빨래 내놔라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시켜요. 엄마. 진짜 엄마. 제가 한 7시 정도에 집에 가면 문을 닫아버려요. 아, 문을 닫아버린다고요? 듣기 싫어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 지금까지 내가 군생활 20년 했던 내 모습이 한순간에 좀 많이 이렇게 좀 내려앉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건의가 좀. 그렇죠. 또 부정감. 아무리 제가 와이프한테 미안한 거를 이렇게 복구 잘하고 싶어서 마음을 먹었다지만 되게 좀 외롭고 쓸쓸할 때가 많고요, 요새. 네. 제가 결정적으로 이 자리에 이제 사연을 보내게 된 이벤트는 네. 저 이제 매주 금요일 날은 와이프랑 이제 치팅데이를 하기 때문에 네네. 술을 같이 먹습니다. 네. 네, 술을 먹고 새로운 직장 생활을 군만 있다가 일반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약간 혼란스럽기도 하고 적응도 해야 되고 이런 심신이 많이 지치잖아요. 그렇죠. 아내한테 그런 좀 푸념을 하면 그동안 나는 더 힘들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군인이었으면 약간 좀 강성이고 좀 할 말하고 지시하는 이런 스타일이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 지금까지 내가 군생활 20년 했던 내 모습이 한순간에 좀 많이 이렇게 좀 내려앉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건의가 좀. 아무리 제가 와이프한테 미안한 거를 이렇게 복구 잘하고 싶어서 마음을 먹었다지만 되게 좀 외롭고 쓸쓸할 때가 많고요, 요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아름답게 탕 이거였는데 이 상을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탁 놓으면서 이혼해 이렇게 한 거예요. 이혼하라고? 이혼해. 탕 이렇게 놓고. 풀려가 지금 양쪽 말을 들어가야 돼.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결혼도 지가 하자 그래서 했는데 이혼도 지가 하자 그러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나네요. 지지지. 결혼을 우리 소령님이 하자고 해서 한 거예요? 네, 이분도 군인이었지만 저도 이제 군 출신이니까. 진짜요? 그래서 맞지 않겠네. 멋지네, 멋지. 아내 되시는 분 그때 계급이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일찍 이제 대위 전역을 해서. 한 계급 차이셨구나. 네, 대위 전역을 했고. 와이프도 여군 생활을 했고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했지만 사실 상당히 나이 차이가 조금 나서 한 6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 6년이면 사실 엄청난 계급 차이죠. 근데 이제 연애를 할 때에도 사실은 뭐 존댓말 이런 거 오빠 이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저희는.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뭐 야죠, 야. 예.
그러니까 우리 대위님이 그러면 이혼해 이 새끼야. 너 하극상 들어봤어? 네가 군대에서는 소령이지만 여기서 내가 소령이야. 바로 이거였군요. 사실 저도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아이 출산과 더불어서 이제 휴직을 하다가 이제 전역을 하게 된 케이스다 보니까 사실은 주변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에 두 번의 이사를 계속 거쳐가다 보니까 누구하고 친해질 시간도 사실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아이랑 저랑 있는 시간밖에 없었고 뭐 지금도 새벽에 출근하지만 그 당시에도 막 새벽 5시에 출근했다가 12시, 1시에 이렇게 퇴근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이겨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시간을 혼자서 되게 잘 이겨냈다고, 힘든 시간 잘 이겨냈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나 다 이겨낼 수 있다. 뭐 이런. 예, 아, 나도 그렇게 열심히 이겨냈는데. 자기 그런 군인 정신 없어? 자기도 이겨내야 돼. 나는 그때 더 힘들었어. 애랑 돌아다니면서. 조직이나 국가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그 삶이 개인이 참 보통의 삶을 살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예요. 어떻게 1년에 2번 이사하면서 심지어는 이삿짐 안 푸른 거 있는 채로 또 그 다음에 또 가기도 해. 그러면 이제 애들도 친구도 바뀌고 선생님도 바뀌고 뭐 좀 뿌리 내리려고 그러면 또 옮겨가고. 집은 처음엔 힘들지만 집 나름의 세팅값을 잡거든요. 애들도 아내도 여기는 여기대로 잡히고 여기는 여기대로 잡혔을 텐데 이제 전역하고 왔어. 그러니까 또 아빠는 내가 전에 못 해준 거 해주려고 아내한테도 그래도 나도 힘들지만 더 파이팅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오지 말라고 해도 가는 거잖아요. 내가 파이팅하는 거 보여주려고 미안하기도 하고 잘하고도 싶고 또 좀 으쌰으쌰 하려고. 근데 와이프는 또 끊어 이 새끼야 이마 빨리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속으로 야 너는 나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데 왜 이렇게 말을 그냥 그렇게 말을 진짜. 군인으로서 생활했을 때는 다 또 지휘관이고 딱딱딱 이런 거 하면은 밑에서는 착착착 하면서 우리 소령님 진짜 이렇게 딱딱딱 좋고 사람도 되게 좋아. 그래서 그때는 그게 나의 아이덴티티였고 내가 이걸 또 깔끔하게 잘하니까 인정도 받고. 근데 우리 소령님도 서서히 좋은 의미로의 싸제물이 들어가겠죠. 지금은 딱 힘든 때. 왜냐하면 나무를 새로운 땅에 새로 심을 때 뿌리를 내리려면 4배 정도의 힘이 필요하대요. 지금 소령님은 그 기간이잖아요. 지난 10몇 년을 매우 명확한 정체성의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나왔으니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그 힘듦이 틀림없이 있으실 거다. 그리고 군 생활을 잘하신 것처럼 민간의 생활도 잘하실 거라고 틀림없이 믿는다. 네. 권위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새로운 권위의 세상이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그러면 권위가 뭐냐? 네. 보통은 권위를 권력과 위력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네. 권면과 위로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권위자가 되고 싶냐는 거예요. 권면과 위로. 권면은 뭐냐면 이거는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때라고 권했는데 나 형이 말하니까 한번 해볼게. 그 사람이 권면하니까 내가 들어보고 싶어. 그게 권위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위로했어. 정말 힘들었을 텐데 너무너무 수고하고 멋져요. 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그 얘기하면 눈물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새 시대의 권위, 권면과 위로가 통하려면 저 사람보다 실력은 더 키우고 자세가 낮아야 돼. 사람들은 저 사람의 실력만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저 사람의 나를 향한 자세도 느껴요. 야, 내가 몇 살인데 이런 건 이제 의미가 없죠. 내가 뭐 너보다 경력이 이런 거 안 돼. 그러니 이제 새로운 권위의 시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령님은 틀림없이 그것을 잘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